일단 역함수를 복습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역함수의 성질부터 해서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역함수가 뭐였었냐면은 x에서 뭐 y로 가는 어떤 함수 f가 있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역함수를 뭐라고 부른다? 여기 거꾸로 가는 걸 이제 역함수라고 부르고, 이제 f의 역함수 이렇게 부르든지 f의 인버스 이렇게 부른다. 근데 이때 특징이 뭐다? 역함수랑 f는 무슨 대칭? y는 x 대칭의 특징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성질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역함수는 함수 f가 있을 때 항상 존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될 때? 누가? 그치? 원래 함수 f가 1대1 대응 함수일 때만, 이때만 f의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두 개가 가장 지난 시간에 배운 역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고, 자, 1대1 대응이 뭐였지 얘들아? 1대1 함수면서 시역공역 같은 거, 요거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역함수에 또 나오니까.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 하는 건 이제 역함수의 성질인데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럼 얘들아, 첫 번째는 역함수의 역함수. 자,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f가 있었어. 거꾸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면 누구랑 같을까? 첫 번째 거 누구? 그렇지. 그래서 뭐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야 뭐 이런 말 있죠? 똑같은 겁니다. 인버스 인버스를 하면 원래 함수랑 뭐 같아지겠죠.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좀 중요한데 f와 f 인버스를 합성할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뭐가 되는지 잘 보세요. 자, 일단 여기에 x를 붙이면은 여기에 옆에다가 x를 이렇게 붙이면 x가 누굴 먼저 만나지? 인버스 만나죠. 그러니까 x가 아니라 f 인버스랑 먼저 만나게 y를 써줘야 됩니다. 그쵸? f 인버스는 정의역이 y에서 시작하니까. 그죠? 자, 근데 봐봐. y를 여기다 넣으면 누가 나와? x가 나온다고 해보세요. 그 x를 f에 넣으면 뭐가 나와? 근데 얘는 생각해봐. 내가 지금 이 합성함수, 새로운 저 함수에다가 y를 넣었는데 y가 나와. 이거 무슨 함수지? 항등함수. 그래서 f와 f 인버스의 합성은 항등함수입니다. 언제나 그러냐고요? 네, 무슨 함수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와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서로 합성하면은 항등함수가 되는데, 이게 좀 항등함수는 그냥 f, g 이런 그냥 특징 없는 함수라고 쓰지 않고 항등함수는 i라고 씁니다. 아이덴티티, I. 나 자신 이렇게 해서 i라고 쓰는데 얘가 바로 이제 내가 말하는 항등함수예요. 오케이? 근데 얘들아, 그러면 f 인버스의 f를 해도 어떨까요? 똑같이 나올까? 항등함수 될까? 한번 해봐. 자, f 인버스랑 f. 자, 그럼 여기 있는 괄호가 누구 먼저 만나? 그러면 f 먼저 만나니까 x가 넣어야지 되는 게 맞죠? 근데 x 넣으면 어떻게 돼? 근데 y를 넣어봐봐. 근데 어때? x가 x로 돌아왔잖아. 그러면 얘도 항등함수가 되겠죠. 여기까지 왔어? 자, 근데 얘들아, 이거는 이제 엄청 중요한 거야. 아, 이것도 누가 핑크로 해놨대.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얘랑 얘를 보세요. 원래 우리 합성함수는 f랑 g랑 합성하면 g랑 f랑 같아? 원래 일반적으로 다르잖아요. 맞지? 그런데 얘를 문제 낼 때 이렇게 낸다고. f.g가 이거래. 이게 무슨 말이야? 둘이 합성해갖고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야. 누구밖에 없어? 서로의 역함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문제에서 F 도트 F 인버스라고 했으면 그냥 알아들었을 건데 굳이 얘를 G라고 준다는 거죠. 문제에서.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다? 아, 이 말은 G가 F의 역함수야. 이 말이랑 사실 같은 거라고요. 근데 G가 F 인버스라고 안 써있어. 절대 안 줘. 그러면 이건 이제 문제 못 풀게 되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막 합성을 진짜 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이 말을 알아들어줘야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여러 개를 합성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개를 이제 합성할 건데 그 합성함수의 역함수 여기에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2개짜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가 될까 생각해 보자는 거지. 이거는 쓰고 이제 지울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생각해 보세요. 이제 x가 y로 가는데 얘가 f, 그 다음에 z로 가는 게 이제 g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아, 선생님 얘를 gf라고 써야지. 그지? 그래야 gf 이렇게 불러야 뭐라고 불러? 합성함수 뭐? 이름. G 도트 F 하면 안 된다 했죠? F 도트 G라고 했지. 왜? X가 G랑 먼저 만나고 F 만나야 되니까. 마치 뭔가 바뀐 것처럼 써지는데 이게 그냥 맞는 거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얘가 바로 저 F 도트 G예요.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지금 그러면 F 도트 G의 역함수라는 것은 이 합성함수, 이게 새로운 함수라 그랬어요. 저 새로운 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거 아닌가? 이해돼? 자, 그러면 저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게 F 도트 G의 역함수 아닐까? 이해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되죠. 맞아? 그럼 얘들아, 지금 누굴 먼저 가야 되니? F 인버스 갔다가 G 인버스를 가야 여기서 여기로 갈 거 아니야. 자, 그럼 얘들아,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누구 먼저 가고 누구 먼저 가니까? 뭐라고 써야 돼? G 인버스 F 인버스인 거 인정해요? 이거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기 하얀색을 무조건 먼저 봐야 돼요. G 갔다가 F를 갔을 때 합성은 F 도트 G잖아. 다음은 저기다 놨어. 응. 맞지? 맞아? 그러면 이제 여기 갔다가 여기 가면 G 인버스 도트 F 인버스라고 써야 맞다는 거지. 근데 지금 약간 느낌이 어때요? 이렇게 봐봐. 뭔가 이렇게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바뀐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한 거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뭐 서울에서 일본을 갔다가 뭐 중국에 갔어.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을 갔어. 뭐 예를 들어.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갈 때는 중국에서 일본을 거쳤다가 한국을 가야 될 거 아니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약간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워준다? 외울 때는 약간 이게 바꿔서 쓰는 느낌으로 쓰셔야 돼. 그래서 얘를 먼저 G 인버스 먼저 쓰고 F 인버스를 써주는 거죠. 역함수는 지수처럼 이렇게 서로 주는데 이제 G를 먼저 쓰고 F를 나중에 써야 된다는 거지. 뭔가 바뀌는 것처럼. 근데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이제 유형 21번에 저거 먼저 해볼게요. 저거 86번 먼저 해볼게요. 자, F랑 G를 줬습니다. 안 쓸게요.
F 도트 G의 인버스 도트 F의 4. 난리 났다, 그죠? 뭐 어쩌라는 거야? 막 넣고 막 이러나? 자, 근데 일단은 우리 알죠? 뭐에 거듭 제곱이 있으면 그거 먼저 풀어야 되잖아. 여기를 먼저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 G 인버스 F 인버스 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얘들아, 여기 혹시 이렇게 보이나? F랑 F 인버스랑 둘이 합성하면 뭐가 돼요? 항등함수죠. 근데 얘들 항등함수는 사실 자기 자신을 자기한테 내보내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F랑 항등함수가 있어. 근데 여기에다가 4를 넣을 거야. 근데 4를 아예 넣어봤자 뭐가 되지? 4. 그러면서 결국엔 F4랑 결과가 어떨까요? 같죠? 그러면 얘랑 같은데 i를 할 필요가 있어? 합성을 해봤자 그냥 자기 자신이 다시 나오니까 이 수를 그냥 여기에 냅다 넣는 거랑 다를 바가 없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i니까 이렇게 선생님은 약분하듯이 지워요. 갖다 버려. 어차피 항등함수니까. 자, 그럼 뭐만 남냐? 이렇게만 남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식을 좀 간단히 정리한 다음에 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4번 넣는 것보단 낫잖아. 자, 그럼 4를 어디다 넣어야 돼? G 인버스에 넣어야 되죠. 근데 G 인버스를 구할 거야? 아, 물론 구해도 돼. 왜? 우리 구할 수 있잖아. 하지만 잘 구하진 않는다.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요? G 인버스 4를 K라고 뒀을 때 G, K는 4다. 이렇게 해서 풀겠죠? 자, K를 넣어봐. 마이너스 2K 플러스 12, 4다. 그럼 2K는 얼마? 6K는? 근데 여기가 3이니까 이 값이 3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3을 F에만 넣으면 답이 되겠죠? 얘들아 3 빨리 넣어줘. 13. 그렇지. 그래서 답은 13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가 식이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나올 거예요. 네, 이제 첫 번째는 뭘 해야 된다, 얘들아? 이런 문제에서 첫 번째는 요거 전체의 인버스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쓰듯이 구해낼 수 있어야 되고, 맞죠? 두 번째는 F랑 F 역함수를 합성했을 때 이 함수가 항등함수임을 이용해가지고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지워버리고 남은 것만 쓰시면 됩니다. 2개 다 이해했어요? 근데 그 2개가 이 역함수 성질에서부터 오는 거라는 거지. 뭐 이게 뭐 이상한 내용이 아니라. 맞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몇 번을 해보냐. 89는 할 수 있겠지? 89 해볼까요? 자, 89번 하나 더 해보자. 자, F랑 G를 줘놓고서 나한테 F 인버스, G 인버스, 그 다음에 H, X가 fx와 같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h-6 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네요. 얘는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 합성을 할 때는 계산 순서가 중요한 거 알죠? 합성은 f.g랑 g.f가 일반적으로 달라요. 맞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위치를 조심하셔요. 선생님은 양쪽에 이렇게 왼쪽에다가 f를 같이 합성하겠습니다. 근데 f를 똑같은 함수를 같이 합성하는 거는 이 전체의 값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합성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합성을 왼쪽에 하는 순간 이거 보여? f 인버스? 이게 뭐가 돼? i 항등함수. 근데 항등함수 합성은 할 필요가 딱히 없어.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 이제 G 인버스 H만 남고
여기는 F 도트 F의 X가 되겠죠. 얘가 곧 쓰러질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합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여기 왼쪽에다가 G를 합성할게요. 근데 그러면 오른쪽 시계도 똑같이 왼쪽에 합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얘들아 또 뭐가 돼? 눈에 보여? 요거 보여? 이게 I잖아, 항등함수. 그러면 필요 없으니까 H만 남았죠. 그래서 H는 뭐 누구냐? GFF를 합성한 함수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지? H 얼마값? 자, 그럼 H 마유값은 GFF의 마육을 넣은 거와 같겠네요? 맞죠? 자, 그럼 얘들아, 이게 진짜 이 함수를 구해야 되나 해서 조금 두려웠는데 마육을 그냥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F에다가 마육 한 번만 넣어봐봐. 7. 자, 7을 F에 다시 한 번만 넣어봐. 뭐라고? 마육? 그럼 마육을 G에 한 번만 더 넣어. 마시고? 그러면 답은 마시고가 되겠죠.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제 나는 이 H를 사실 알려주지 않았는데 H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근데 여기가 너무 막 복잡하게 생겨서 잘 모르겠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얘를 요거랑 그 자기의 역함수를 같은 위치에 근데 해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기지 않고 H, F 인버스, G 인버스 X가 F야 이렇게 줬으면 어디다 합성해야 돼? 뒤쪽에 G를 같이 합성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오른쪽에 합성할 거면 여기도 오른쪽에 끼워 넣어야 돼 합성을. 왼쪽에 앞쪽에 할 거면 앞쪽에 넣어야 돼. 그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22번은 사실 제일 쉬운 문제, 그 그래프 나오는 문제 뭐 하나 해보겠습니다. 92번 할까요? 근데 그리기가 좀 그런데 얘들아 일단 한번 답을 구해보세요. 선생님이 그릴 동안 좀 오래 걸릴 거니까. F A에서 Q. 얘들아 혹시 구했어? 한번 구해보자. 자, 일단은 이 F 여기 선생님이 하얀색, 파란색으로 이제 일단 그림이 복잡하기 때문에 좀 나누어서 그려봤고요. 자, S를 F에 넣읍시다. S를.
근데 얘들아 S가 없지 않아요? S를 여기서 찾아서 넣어야 되는데 S가 없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저기 F 여기 역함수에서 와야 되겠다. 그러면 F가 요 하얀색이잖아. 그치?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 이렇게. 자, 근데 얘들아 지금 F 인버스가 C를 넣어서 S인 거 인정하자. S가 나올 게 없어 지금. 그러면 당연히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바꿔서 FS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C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C는 F에 넣을 수 있네 얘들아. 하얀색에 C를 넣으면 얼마가 나와? R이 나오네. 그래서 여기는 R이에요. 상황이 자리가 없어서 일단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얘들아 이렇게 역함수가 합성함수의 역함수 이렇게 묶여 있으면은 반드시 괄호는 풀고 답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F 인버스 얘들아 얘도 이렇게 뒤집어 쓴 겁니다. 그냥 함수가 같아서 확인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Q를 F 인버스에 넣어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F 인버스에 넣을 Q가 없어요 여기에. 맞죠? 그럼 일단 여기라도 찾아. 여기 요렇게 지금 요렇게 눈에 보이죠? 자, 근데 얘는 F에 있으니까 F A가 Q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F 인버스 Q가 A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얘가 A입니다. A. 자, 그럼 A를 다시 넣어라 이런 소리죠? 근데 A를 F 인버스에 넣으면은 0이네요. 0. 그럼 여기잖아. 0. 그래서 얘는 0이 됩니다. 그러면은 R 플러스 0이니까 R만 답이 되겠죠. 오케이?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함수 그래프의 뭐 성질. 얘는 이제 그 F와 F 인버스의 관계인데 얘가 이제 또 중요합니다. 넘어갈게요.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이라고 나왔는데 일단 그 역함수의 F와 F 인버스 얘가 조금 중요해요. 왜냐면 맨날 나오는 거니까. 자, 근데 얘들아 F랑 F 인버스는 무조건 무슨 대칭? 무슨 대칭? Y는 X 대칭 관계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얘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일단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F라는 함수가 몰라? 그냥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 얘 Y는 X 대칭을 하면은 Y는 X 얘에 대해서 이 하얀색을 대칭하면은 누가 되냐면 이렇게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겠죠? 이 하얀 게 F라고 했을 때 맞아요? 근데 얘들아 지금 봐봐. F와 F 인버스에 보통 교점을 물어본다고. 근데 그 교점이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 세 개잖아요. 근데 그 교점을 누구도 사실 같이 지나가는 거 붙여놓고요. Y는 X도 지나고 왜? 대칭인데 어떡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역함수는 구하라고 하기 전까지 안 구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성질입니다. F와 F 인버스의 교점 사실 누구의 교점으로 구하면 되냐? F 인버스는 안 구해요. 그냥 F와 Y는 XY 교점으로 구한다. 이게 그냥 하나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쌤이 한 번만 더 여기. 그런데 단 언제인 때냐? F가 증가함수일 때.
요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자, 근데 왜 선생님이 이 말을 갑자기 추가했냐면은, 자, 이렇게 보세요. F가 예를 들어 이번에는 감소해. 요렇게. 이렇게 내려가요. Y는 F. 이렇게.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Y는 X를 그려볼게요. Y는 X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Y는 X. 이렇게. 자, 그럼 얘를 기준으로 F를 대칭시켜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서 Y의 역함수가 그려졌겠죠. 맞아? 왜냐면 얘가 1로 넘어오니까 이렇게. 맞지? 근데 지금 보면은 교점이 하나, 두 개, 세 개 비슷하게 생기는 게 맞는데 얘만 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F랑 F 인버스 교점 원래 3개인데 F랑 Y는 X 교점을 구하면 이거 딱 하나만 나올 거라는 거야. 얘랑 얘는 안 나올 거라는 거지. 왜 그래요? 얘가 감소함수는 얘랑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교점을 못 찾아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F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함수들은 Y는 X의 교점으로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냐면 문제가 항상 이거만 내주니까 보통 다 증가하고 있을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그래서 너무 쫄지 말고 그냥 Y는 X와 교점을 냅다 찾으셔도 대부분 답이 다 될 겁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F가 감소일 때 요거를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97번은 혼자는 못하겠는데? 일단 93번을 먼저 같이 해주고, 그냥 기본 문제를 해주고, 97번 같이 풀게요. 자, 93번에 fx를 줬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10. 자, 이랬을 때 그 역함수와의 교점의 좌표가 a, b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근데 F와 F 인버스의 교점 A, B를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얘가 사실은 감소함수가 맞아요. 네,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F가. 그리고 Y는 X는 똑같이 얘랑 비슷하게 그려보면 Y는 X일 겁니다. 이렇게. 그 F 인버스를 찾아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몰라요. 선생님이 일단 대강 그려서 F 인버스라고 할게요. 자, 근데 얘는 이렇게 곡선이 아니라 일직선이기 때문에 여기서밖에 교점이 없어요. 감소 함수지만 인정하나요? 이게 직선이니까 이게 Y는 X 기준으로 잠깐만 Y는 X 기준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 얘가 일로 가고 이쪽 선생님 그림이 약간 이상하지만 얘가 이만큼이 열로 가니까 선생님이 너무 약간 좀 뭔가 살짝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되겠죠 상황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밖에 교점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원래 감소함수는 모든 교점이 이 위에 있을 수는 없어. Y는 X 위에 있을 수는 없지만 지금 얘는 직선꼴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 F랑 F 인버스는 어차피 직선꼴일 거니까 직선을 한 점에서밖에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Y는 X랑 같이 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역함수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F와 요거니까 F와 Y는 X와의 교점으로 대체해서 찾아줄 거라는 거죠. 어차피 같이 지나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12 Y는 X와 만나는 점 같아지는 지점을 찾아볼게요.
자, 그럼 3분의 5x는 10. 5를 약분하고 3을 곱하면 x는 6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얘는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6,6이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a랑 b 더하면 10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97번 하나 더 해드릴게요. 플러스 A. 자, 지금 일단 이거를 잘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를 잘 해석해줘야 되는데, 일단 이 F를 좀 다 그려보면은, 꼭지점 찾았을 때 x마 2제곱이 되고 a마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림이 아래로 볼록에다가 여기 꼭지점이 2, a마 4인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왜 얘들아 x가 왜 2 이상이라고 줬을까? 요거 왜 줬을까요? 그렇지, 왜? 역함수가 있다는데 이게 역함수가 있을 수는 없는 그래프야, 2차 함수는. 그러니까 여기 꼭지점으로부터 여기만 이렇게, 여기는 안 보고 이쪽만 봐라.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게끔, 역함수를 갖게끔 일단 준 겁니다, 상황이. 자, 그런데 F랑 F 인버스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역함수가 약간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돼요. y는 x가 여기 이렇게 지나면서 얘가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몇 점에서 만나게 될까? 여기서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겠죠? 그런 거는 우리가 다루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노란색은 증가함수 맞죠? 그러면 이 노란색이랑 역함수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예를 들어 지나게 되면은 이렇게 지나게 된다는 거는 결국 누구도 같이 지난다? y는 x도 이렇게 같이 지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f와 y는 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자, 근데 얘들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냥 F랑 Y는 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이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 이 F, 요 함수 그냥 이 함수로 계산할 거 아니야. 이 함수로 계산할 때 이 이상의 값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것만 고려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전체를 찾게 될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뭘 써야 되냐면 X가 이 이상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이런 식으로 만나게 돼서 여기 2보다 작은 값 하나, 큰 값 하나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는 사실 별 의미는 없다는 거지. 이렇게 만날 때 Y는 X랑 이렇게 만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여기만 볼 건데 여기만 볼 거면 한 점에서만 만날 거잖아. 이런 거는 나한테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뭐라고 반드시 써야 되냐? X가 이 이상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사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일단?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자, 그럼 얘들아 둘이 만나야 되니까 뭐라고 써?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랑 x가 만나 이렇게 쓸 거죠? 자, 넘겨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맞아? 근데 얘들아 여기다가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이거에 뭐 무슨 근이? 얘의 근이 교점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가라고 써야겠다. 얘가
x가 2 이상인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이거 혹시 기억나? 무슨 문제인지? 이 무슨 문제죠? 근의 분리 문제죠. 근의 위치. 기억나나요? 근의 위치? 한판축 여러분 기억나나? 한판축 이렇게 3개 쓰는 거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나요? 기억나? 지은아? 그 문제가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2차 함수가 여기 x축이랑 이렇게 얘가 이제 x축이 됐으니까 넘겨서 만나는 요 두 점이 이 방정식의 근일 거고 그 근이 얘일 건데, 그죠? 2보다 크거나 같은 두 근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근의 위치에 대한 내용을 물어볼 때는 한판축 이 3가지를 써야죠. 근데 왜 그렇다? 아니, 우리가 판별식을 쓴다고 해서 갑자기 근이 2보다 큰지가 나와요? 그런 거는 판별식으로 그냥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근이 두 개에서 만나는지 만지만 알려주는 거지 2보다 큰 두 근인지까지는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져야 된다고 했었어, 그때도. 그래서 판별식으로는 부족하니까 함수값 위치 체크하고 축의 위치를 체크해서 이 그림을 해석해내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근의 위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는 근의 분리라고도 하죠. 자, 그럼 근의 위치 한판축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은 이 경계 지점에서의 함수값입니다. 근데 함수값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중요해요. 지금이 양수여야 되겠죠? 2를 집어넣습니다. 여기 식에 4, 2호씩 A. 자, 0보다 어때야 될까요? 0보다 크거나 여기 같아도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양수긴 한데요. 왜 같아도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돼서 그래요. 근이 이 알파가 사실 그냥 2여도 괜찮거든요. 그쵸? 그러면 2면은 사실 함수값이 0도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0 이상이라고 써주셔야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 바로 정리할게요. A가 6 이상. 자, 그 다음에 판은 판별식입니다. 자, 판별식은 55, 25 마이너스 4AC 하면은 얘. 자, 근데 얘는 뭐여야 돼? 여기 보면 서로 다른 두 근이어야 돼요. 맞죠? 그럼 0보다 크다. 드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서로 뭐 같아도 되는 말은 없으니까. 그럼 A는 4분의 25보다 작다. 일단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입니다. 자, 축의 방정식 기억나나요? 마이너스 2A분의 B. 외워야 돼, 이거는. 자, 마이너스 2, A는 X제곱 계수, B는 여기 X계수. 2분의 5죠? 근데 그 2분의 5는 여기 경계 지점이랑 비교했을 때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더 커야 됩니다. 2보다 크면 되겠죠. 근데 2분의 5는 2보다 큰 거 맞지 않나? 그럼 이거는 그냥 패스, 클리어. 정말 정확한 겁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고 이 둘을 만족하는 것만 지금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럼 얘들아 어떻게 돼요? 6 이상의 4분의 25 미만의 값을 가지면 서로 다른 2 이상의 서로 다른 두 근이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실수 A의 최소값만 구하라고 했네, 답은. 그래서 답은 6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이거 혼자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요거를 해드렸고요. 98은 일단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일단 해보시고 뭐 모르면은 다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은 이제 또 전혀 다른 애가 나오네. 자,
절대값 비교가 포함된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얘는 있잖아,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 유형 24번은 굳이 여기 있을 이유는 없는 문제예요. 유형이 역함수에 이제 끝났어요. 얘가 역함수 문제 이게 마무리예요. 이게 마무리고 이건 그냥 가끔씩 나오는 거라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 유형입니다. 그래프 절대값 값이 포함된 그래프. 굳이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언젠간 넣어야 되니까 그냥 준 것 같아요. 자, 이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 유형은 네 가지가 있어요. 유형은 네 가지가 있는데 뭐냐? 이 절대값이 x에 존재하는 경우, 이렇게 보통 이 경우가 많죠. 아이고, 절대값이. 자, 두 번째는 y에 존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대값이 함수 값에 존재하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x, y의 절대값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거는 좀 어디 적어두셔야 돼요.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돼. 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지금은 뭐 다 물어볼 수 있지. 왜냐면 이거 배우는 중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뭐 그냥 아무거나 그냥 나온다 하면 대부분 3번일 겁니다. 그래서 난 진짜 뭐 모르겠다. 그러면 3번이라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 3번이라도. 자, 요거 1번부터 가겠습니다. 얘들아, 절대값이 있으면 무조건 뭐지? 넘어간 걸까? 지워진 거야? 아니지. 이런 깜짝 놀랐어. 자, 이 x에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 안에가 0 되는 걸 기준으로 나누어 푸는 게 당연하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자, 얘는 x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걔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누어 해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 절대값 안쪽이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x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이너스를 붙여 나오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y는 fx를 일단 어떻게 그리는 거냐? 얘는 그림을 여기다 그려보면, 자, y는 fx를 그냥 y는 fx 그림을 이렇게 주겠습니다. 요렇게 줄게요. 네, 이런 1참수를 주겠다 이거야. 자, 그랬을 때 x가 0 이상인 곳은 얘를 그대로 그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겠죠. 맞아? 그런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그리라는 거야. 맞지? 근데 얘들아, x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 x보가 바뀌는 게 무슨 대칭이지? 그치. y축 대칭인 거 인정하시나요? 얘가 y축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y축을 대칭해 그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대칭.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림이.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y쪽의 절대값이 씌워진 거. 이거는 진짜 많이 안 나와요. 하지만 그려보겠습니다. 자, 무조건 절대값 안쪽이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나누어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y가 0 이상이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그리고 얘는 y가 음수니까 부호를 반대로 바꿔 나올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y라는 건 요거
x축 기준으로 위를 말하는 거잖아. 맞아요? x축 기준 위쪽 y가 0 이상인 쪽은 그냥 그리래. 그러니까 그냥 그려 그대로. y가 0 이상인데 그냥 그려라. 자, 근데 얘들아 여기 y가 음수일 땐 얘를 그리라고 했는데 지금 뭐가 바뀌었냐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됐다는 거지.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그래서 얘를 x축 대칭해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x축 대칭. 그죠? 그림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자, 이 세 번째는 fx가 0 이상인 곳과 0보다 작은 구간을 그려야 되죠? 자, 그러면은 얘는 저 어떻게 되냐? y는 fx를 그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y는 마이너스 fx로 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냥 여기 밑에다 그리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fx는 함수 값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함수 값이니까 저 함수 값이 이 그래프를 따라 그렸을 때 걔가 양수인 곳은 그대로 그려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까지는 얘랑 똑같아. 이제 2번하고 3번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왔어? 자, 그리고 얘는 y가 아니야.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은 이게 x축 대칭해서 그리라는 소리잖아요.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을 x축 대칭해 그리라는 소리잖아. 인정해? 근데 함수가 음수인 부분이 여기야, 여기. 맞죠? 걔는 x축 대칭해서 얘를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얘를 이렇게. 저 함수값이 그래프가 여기 내려가는 부분 있잖아. x축 아래. 걔를 x축 대칭, 걔를 대칭해서 그려야 돼요. 얘랑 차이를 잘 보셔야 돼. 자, 그런데 얘들아, 지금 이게 좀 당연한 거는 이겁니다. 지금 y에 여기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y가 그럼 음수면 안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y에 마이너스를 넣어도 되는 거야. 그럼 그냥 절대값이 이렇게 뭐 바뀌어가지고 뭐 다른 애로 양수로 나갔겠지. 그러니까 y에 이렇게 음수를 넣을 수 있어요. 얘는 이 밑에가 그려져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y가 fx의 절대값으로 값이 되잖아. 여기 절대값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가 0 이상인 값만 그려지는 게 맞죠. 그러니까 y가 밑에가 없어야 돼요. 밑에가 없어요. 근데 얘를 이제 얘가 제일 많이 나온다 했잖아. 얘 그리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볼게요. 얘는 진짜 많이 나와서 그리는 방법을 아예 이해하고 있어야 돼.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y는 fx를 그려요. 그냥 그려요. 절대값 안쪽에 그냥 이거 그림 있잖아. 절대값 떼고 그냥 이 그림을 그려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아래에 내려왔던 함수 값을 뒤집어 올릴 거야. x축 기준으로. 맞죠? 그러니까 x축 아래 그림 위로 올리기. 그냥 x축 대칭해서 그냥 꺾어서 그리면 됩니다. 다 똑같아요. 뭐 하나 해볼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여기 안에 아무거나 담아요. 함수를. 자, 근데 얘들아 이거 무슨 함수야? 2차 함수죠. 특히나 x축이랑 얼마가 만나는? 0,1이 만나는 2차 함수죠. 선생님 그냥 그린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 그럼 일단 x제곱 빼기 x 그림을 냅다 그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아래를 꺾어 올리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를 되게 쉽게 그냥 그릴 수 있어. 그래서 이 절대값 그림은 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뭐 x축 이게 뭐 1차함수 그렸어? 그러면 여기 뒤집어가지고 V자 그리고 2차함수야? 그러면 아예 그린 다음에 꺾어 올리고 3차함수 뭐 다른 거 다 똑같아. 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대? 그럼 여기에 꺾어 올려서 이렇게 그리면 되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 아무거나 준다고 함수를. 그때 배우는 함수를 주겠지 뭐. 그러면 그냥 냈다 뒤집어 올려줘서 그리시면 되니까 되게 금방 그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다른 거 뭐 몰라도 이때만 나오는 거, 잠깐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4번도 시험에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얘를 잘 봅시다. 얘는 x, y의 전부 절대값이 있잖아. 그러면 얘도 신경 쓰고 얘도 신경 써야 돼. 양수, 음수를. 자, 그럼 몇 가지로 나눠야 될까? 자, x가 양수일 때 y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겠죠. 맞아? 그러면 x가 음수일 때는 y가 양수일 수도 있고 y가 음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네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그쵸? 양수일 때 양은, 음수일 때 양은 해가지고 네 가지. 자, 근데 얘들아, 이게 혹시 뭔지 알아요? 1번이 x가 양수고 y가 양수 어디지? x랑 y가 다 양수인 데가 어디야? 1사분면이죠. 얘는 생각해. 양수, 음수 4사분면. 얘는 2사분면. 얘는 그러니까 사분면을 기준으로 그리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그럼 어떻게 돼? 양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y는 fx 원래 그림이랑 똑같이 그려지겠죠. 어디에? 1사분면에. 인정해? 그래서 얘 그림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저기 fx 저 위에 있잖아. 저 한참 위에 있는 그림에 x 1사분면에 있는 그림만 빨리 가져오는 거야. 여기만 그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얘는요? 양수 음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아? 얘는 일단 다 써놓고 갈게요. y는 f 마x y는 f 마x 이렇게. 자, 그럼 얘들아 요거를 보세요. 얘를 진짜 새로운 함수를 찾아서 그리는 게 아니라 y가 마이너스 y가 됐잖아.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이죠. 자, 몇 사분면에? 4사분면에 얘를 x축 대칭에 그리라는 겁니다. 그럼 봐봐. 4사분의 요 밑에잖아. 요 그림을 x축 대칭해서 그리라는 소리죠. 뭔 말인지 알지? 자, 그럼 얘들아 요거는요. 얘를 봐. 얘랑 뭐가 바뀌었어?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이지 뭐야. 맞아? 근데 누구를? 요거를. 1사분면에 있는 거를. 자, 1사분면에 있는 애를 몇 사분면에? 이게 몇 사분면? 이게 몇 사분면? 빨리 생각해. 음수, 양수. 2사분면에 y축 대칭을 해서 그리란 소리잖아요. 빨리 그려.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얘들아 이거는 얘는 여기 x, y 부호가 다 바뀌었잖아. 무슨 대칭? x, y 부호 다 바꾸는 거 무슨 대칭? 원점 대칭. 자, 그러면 누구를? 1사분면에 있는 이 그래프를 어디 사분면에? 3사분면 여기 남은 데다가 원점 대칭해서 이 원점 대칭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얘들아 이거 무슨 모양이 나와? 지금 뭐 약간 다이아몬드 모양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뭐 이 길이 구하는 것보다 얘들아 두 대각선 마름모처럼 해가지고 두 대각선에 곱을 한 다음에 2를 나누면은 이 넓이가 나타나겠죠? 맞아? 그래서 이 4번 문제는 만약에 나오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x 더하기 y가 3 약간 이런 식으로 x, y에 절대값이 딱딱 있어요. 그래서 얘를 나눠서 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 3, 3이죠? x 더하기 y는 3
1사분면만 그리고 탁탁탁 하면 여기가 3일 거잖아. 맞죠? 여기 마삼. 그래서 보통은 넓이를 구해라 라고 많이 나와요. 이 유형은. 왜냐면 여기가 탁탁탁 막아지면서 보통 그림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예전에는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에 아예. 그러면 이제 풀면 됩니다. 알겠죠? 엄청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얘들아, 저기 99는 선생님이 너무 쉽게 알려드렸으니까 이건 집에서 하시고요. 100번 하나 찾아봅시다. 100번. 얘들아, 100번에 지금 첫 번째 거는 뭐예요? 1번하고 비슷한 거죠? x의 절대값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우리는 누구를 그려서 x 이상, 그죠? 여기 오른쪽 편을 똑같이 그리고 대칭하기로 했죠? 자, 오른쪽 편 잘 봐요. 걔를 대칭했어. 그럼 몇 번이 될까? 기억이 되겠죠. 나 안 써도 되는 거 맞지? 돼요, 안 돼요? 기억 빨리 쓰세요. 기억.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얘들아 2번이랑 똑같은 거죠. 2번. 자, y의 절대값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y가 양수일 때 그림. 즉 x축 위에를 똑같이 그려야 돼. 얘들아 x축 위에를 빨리 봐.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요 그림을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 x축 대칭해서 밑에 또 그리겠죠. 그럼 얘들아 무슨 그림이 될까? 리을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들아 디귿은 이게 무슨 그림? 디귿 3번. x축 아래 뒤집어 올린 모양 3번. 그럼 니은은 뭘까? 니은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그 xy에 다 절대값이 있으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요? 그 1사분면에 사실 그림이 얘밖에 없는 거 아니야? 1사분면의 그림이 이거밖에 없잖아. 이렇게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대칭하니까 약간 요런 그림이 되겠죠. 근데 리을은 또 아니야. 인정해? 리을은 아니야.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 왜? 얘를 대칭하니까. 그죠? 그래서 잘 보고 그것도 골라야 된다. 그럼 얘들아 4개 다 이해했어요? 요거는 얘들아 아무데도 지금 없어. 필기를 해주셔야 돼. 요 그림을 잘 그려놓으시면 이해가 나중에 금방금방 될 겁니다. 선생님처럼 여기 원래 놔뒀던 건 그냥 그리고 여기 새로 대칭해서 그리는 거는 이렇게 색깔로 다르게 약간 빨간 펜으로 남겨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보기가 쉬워질 겁니다. 시간이 있나? 마지막 유형을 할 수 있네요. 자, 유형 25번도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잊어버릴 때쯤 하나. 약간 절대값 문제는 나는 절대값을 한참 전에 한 것 같은데 할 때 하나. 또 나중에 또 하나. 나중에 또 하나 하면서 잊지 않고 계속 한 번씩 툭툭툭 나와요. 그래서 절대값은 진짜로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씩 나오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일단 요걸 응용해가지고 요거를 먼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1차 함수. 절대값인데 1차 절대값. 여기가 ax 더하기 b꼴 플러스 c꼴. 자, 일단 1단계는 y는 x 얘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근데 얘들아 요게 1번인 거 인정하는 거 맞죠? 1번? 자, 그럼 어떻게 그린다? 요 그림은 누구를 먼저 그려? x 옆에 y는 x 그림을 x 오른쪽에만 그리죠. x축 오른쪽에. 자, 그리고 어떻게 무슨 대칭? 무슨 대칭? 얘를 y축 대칭하기로 했었잖아. 저희 다 써놨으니까 보고 하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1차 함수의 절대값이 씌워진 꼴은 항상 꺾인 그래프가 나와요. 꺾인 V자 모양의 그림이 나타날 겁니다.
이거 이해됐어요? 자, 그럼 2단계 갑니다. 2단계는 y는 x마 2 바로 가도 되나? 이렇게. 자, 그럼 얘들아, 얘는 사실은 이 y는 절대값 x 그림을 어떻게 하는 거지? x축으로 플러스 이만큼,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인 거 맞아요? 그러면 저 V자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꼭지점 여기 꺾인 요점을 2칸, 3칸 이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그려지겠죠. 맞아요? 자, 그럼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릴 거라는 겁니다. 결국에 얘는 그냥 평행이동하는 것밖에 안 돼. B랑 C 쪽은. 맞죠? 그럼 나는 뭘 그리면 되냐? 이 앞에 여기 x 개수까지 해서 y는 ax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근데 그거를 v자로 꺾겠죠. 그러니까 대칭으로 그냥 꺾어. 얘가 좀 y는 2x다. 그럼 얘를 좀 더 이렇게 더 기울어지게. y는 2분의 1x다. 그럼 더 이렇게 누워있게 그려. 그 다음에 걔를 꺾어서 이렇게 만들어. v자를. 그리고 이 꺾이는 요 지점은 얘가 0 되는 값 뒤에 붙어있는 값. 마치 이차 함수 꼭지점을 읽듯이 2,3에서 꺾인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0 되는 값 꼭지점 읽듯이 2,3에서 꺾이는 V자 그래프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죠. 이해돼? 그럼 얘들아, 저 101번에 이거 어떤 함수예요? 몇 컴마 몇에서 꺾여? 응? 뭐라고? 마이 컴마 0. 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 y는 이 절대값 저 함수는 마이 컴마 0에서 꺾이면서 y는 2x니까 약간 y는 x보다 좀 더 이렇게 서 있는 요런 그림이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이제 2보다 y보다 큰 걸 집어넣으면 절대값이 양수되니까 그대로 나올 거잖아. 이 오른쪽 함수가 y는 2의 x 더하기 2일 거기 때문에 여기 y축과 만나는 y 절편 찾아보시면 4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축을 지나면 언젠간 필요할 수 있어. 그냥 이렇게 그릴 때 바로바로 찾아놓읍시다. 이렇게. 101번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V자 꺾인 이 함수가 y는 m에 x마 3 플러스 1과 만나도록 하는 m이 아닌 걸 구해달라고 했잖아. 얘들아, 이거 해석할 수 있어요? 무슨 점을 반드시 지나면? 3,1을 정점으로 가지면서 기울기는 어때요? m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얘가 이렇게 삐걱삐걱 저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래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자, 그럼 3,1 한번 찍고 3,1 뭐 어딘지 몰라. 여기 찍고 기울기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서 얘랑 만나지 않는 거. 그럼 얘들아, 어느 선을 기점으로? 여선을 기점으로 여기 저 꺾이는 저 지점 있잖아요. 이 점을 지나는 기점으로 해서 위로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만나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근데 얘들 막 엄청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만나나? 근데 얘가 사실은 음수다. 기울기가 한참 기울기가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 안 만나나? 이러면 안 만나요? 만나는 건 거 인정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음수는 찾지 않고 이 기울기보다 더 아래쪽으로 양수 방향이 되겠죠? 여기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요 경계 지점 먼저 찾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이 직선에 마이 컴마 0을 대입하겠죠. 그럼 얼마니 얘들아? 대입 한 번만 해줘. 5분의 1? 5분의 1인가? 이렇게. 그러면 5분의 1보다 작으면은 안 만나고 그 다음에 근데
얘가 이렇게 돼도 안 만나지 않나? 이렇게? 이게 이 양수 방향으로 가는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지. 만날 수 있나? 언젠가 만나나? 근데 어쩔 때 안 만나지? 이 평행할 때는 만날 수 없지 않나? 그러면 평행할 때는 또 빼줘야지 돼요. 그래서 m은 마이너스 5분의 1일 때 5분의 1보다 더 어떨 때지? 더 클 때라고 해야 되나? 더 클 때 안 만나고 그다음에 요 평행할 때는 안 만나게 되겠죠. 근데 평행할 때는 이 직선 기울기가 2x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기울기가 2일 때는 또 안 만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일단 근데 2는 없네요. 평행한 거에. 그러면은 5분의 1 이상 만나도록 하는 게 아닌 거. 5분의 1보다 커야 안 만나는 거 아닌가? 답이 그럼 어떻게 되지? 2보다 클 때는 또 만나는데 2보다 크면은 또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3이랑 5인 4, 5번은 무조건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근데 음수도 만나지 않나? 음수는 무조건 만나지 않나요? 그럼 2번도 안 되니까 답이 1인가? 5분의 1 이상 5분의 1보다 근데 크면 안 만나니까? 그렇네. 5분의 1보다 이게 커야 되니까, 그지? 그죠? 그러니까 3번이 되겠네.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자. 안 만나는 곳은 음수면은 무조건 만나고, 그죠? 그 다음에 0을 기준으로 양수는 5분의 1보다, 등은 안 돼요. 5분의 1보다 크면은 만나지 않은데, 근데 여기서 계속, 5분의 1보다 크면은 안 만나다가 2일 때도 안 만나고 2까지 안 만나나? 평행 안 만나다가 근데 좀 헷갈린다. 이때 이렇게 5분의 1보다 좀 이렇게 작아질 때도 이게 기울기가 다른데 안 만날까? 저 위에서? 안 만나겠지? 그죠? 그러면은 2보다 작을 여기까지 안 만나요. 평행할 때까지. 근데 여기보다 좀 더 크면은 만나게 되겠지. 얘가 기울기가 더 커지니까 만나게 되겠지. 그래서 안 만나는 곳은 3번이 되겠죠. 3번. 그리고 저기 이제 이거는 103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00이랑 이제 104가 조금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 절대값 이제 2개나 3개일 때 그 범위 찾기 하는 거 있잖아. 다 나눠서 하는 거. 다 나눠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프를. 근데 조금 이제 저걸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거는 102번은 진짜 그래프를 그려보시고요. 104번은 솔직히 언제 그리냐? 이거 진짜 언제 몇 개를 나눠 이거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하나의 규칙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요거 하나 가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짜리는 할 수 있죠. 자, 이거 어디서 꺾여? 여기서 꺾이고 이거에 지금 보면 최소값인가 물어봤을 거예요. 최소는 여기죠. 마일에서 0을 가겠죠. 인정해? 자, 이제 두 번째 거 x 플러스 1, 뭐 x마 2 이런 식으로. 자, 얘를 진짜로 처음만 규칙을 찾기 위해 나눠서 그려보면요. 마이너스 1이랑 2죠.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립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마일 마x 풀 2가 되면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림을 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중간에는 0 같은 걸 넣어보면 x 더하기 1은 양수, x 마이는 음수니까 x가 사라지면서 y는 3 그림을 그려야 되고 2보다 크면은 다 양수니까 바로 쓸게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림을 이제 그려봅니다. 마일 2. 자, 마이너스 1 때는 경계 지점 마일을 넣어보면은 3이죠? 그러니까 내려오는데 3까지 내려옵니다. 여기 3. 그래서 이렇게 좀 기울기는 마일보다 급격하게. 자, 근데 아까 마일에서 2는 다 y는 3 하니까 가로 직선이죠? 그러니까 여기 3에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2를 넣으면 4 빼기 1은 3이니까 여기서 기울기 2로 올라가죠. 맞지?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돼요. V자 이렇게 꺾였다가 두 번 꺾이는 거 이렇게. 그래서 최소는 3입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냐? 마일부터 2 아무거나 넣어도 다 최소 3을 가질 수 있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x 플러스 1, x마 2, x 플러스 뭐 7 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3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꺾여요. 그림이. 3번 꺾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최소를 여기서 봤습니다. 여기서. 자, 근데 그게 어디 지점이냐면 꺾이는 지점을 보면은 지금 함수가 꺾였다가 두 번 꺾이잖아요. 그게 어디야? 마일이랑 2니까 얘가 0 되는 값에서 꺾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어디서 꺾여? 마일이랑 2랑 마칠에서 꺾였겠죠. 그러니까 마칠에서 한번 꺾이고 마일에서 꺾이고 2에서 꺾였을 거 아니에요. 함수가 왜냐면 다 식이 달라질 거니까. 그래서 꺾이는 지점이 여기 얘네들이 각각 0 되는 지점에서 탁탁탁탁 이렇게 꺾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얘는 최소가 언제 돼? 이 x값 중에 중간에서 꺾이는 거예요. 거기서 최소를 갖게 되겠죠. 맞지? 그러면 이제 4개일 때는 어떻게 되냐고? 뭐 이렇게 이렇게면 4번 꺾이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탁 이렇게 되면서 최소가 요 구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한 번만 뭐 4개짜리도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104번을 보자마자 마사랑 마이랑 3이니까 중간값이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가 되겠구나. 그러면 얘들아 최소값을 어떻게 찾냐고요? 나는 이거만 아는데 x의 마일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마일 넣어봐 0, 마일 넣어봐 3, 마일 넣어봐 6, 바로 9가 되겠죠. 최소값 9구나. 이런 식으로. 그 중간값에서 꺾일 때 최소라는 걸 찾고 나서 대입하시면은 최소 값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한 번만 그 규칙성을 이해하면은 다 똑같이 푸는 거라서 그냥 바로바로 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규칙을 한 번만 이해를 해주시고 104번 풀어오시고 102번은 이게 왜 안 되냐? 마이너스라서 안 돼요. 그 가운데가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얘는 그림을 정말로 식을 다 찾아서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것처럼 하세요. 요것처럼.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숙제는 일단 여기 그 교재 124쪽까지를 풀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사실 교재 숙제는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그 119쪽부터 124쪽을 통째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그 교재를 다 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숙제가 적은 거지 뭐. 그만큼만 해오시면 됩니다.